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올리브영 추천템 비추템, 그 중에서도 레티노이드 편이에요. 사실 올리브영 추천템 비추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이가 길어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레티놀 편만 먼저 이야기하려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다 때려 부쉈는데 도저히 이러면 좀 뒤에서 칼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비추를 하면 그 브랜드에서 좋은 것들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만약에 좀 스킵하고 넘어갔다 하면 도저히 내가 추천할 거 못 찾았거나 제가 사용해본 게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먼저 레티노이드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레티노이드라고 불러요. 마치 사과, 바나나, 키위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과일이라고 부르듯이 레티노이드라는 걸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뭐였느냐? 먼저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개발이 됐어요. 이 친구가 원래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부작용으로 노화가 회복이 되네? 미쳤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화장품에서 쓰려고 한 거죠. 근데 얘가 자극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화장품에서 쓸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다운그레이드, 조금 더 효과도 낮추고 자극도 낮추고 해서 만들어진 게 레티놀이에요. 그래서 이 레티놀을 아이업에서 1900년대인가 그때 넣어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탄력, 주름 이런 쪽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레티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소구를 하지 못한다 뿐이지 사실 이 성분이 여드름에도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 여드름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었으니까. 원래 근본이 그거니까. 아무튼 이야기는 차치하고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는 공기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고 산소에도 약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산화가 잘 돼.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판매가 되어서 사용되기 직전에 양이 절반도 안 남아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아예 다 사라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판매가 되는 중에 얘가 안정적인 유지가 되지 못해서 실제로 우리 쓸 때는 거의 다 산화가 돼서 없어진 얘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면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색깔이 누래지고. 근데 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실 이걸 알고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기업 걸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 소비자가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HPLC 이런 걸 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올리브영에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싶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농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농도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막 진짜 농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효과가 없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투명한 병. 얘는 말씀드렸듯이 빛에도 약한데 투명한 병이다 하면 진짜 웬만하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다가 레티놀을 검색을 하잖아요. 쭉 내려보다 보면 닥터지가 있어요. 닥터지 성분표를 보잖아요. 밑에 전성분에 레티놀이랑 하이드록시피네콜 레티노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1000ppb씩 들었대. 1000ppb. ppb면요 10의 9승분의 1이에요. 10의 9승분의 1. 근데 1000ppb면 0.0001% 들어왔대요. 얘는요 농도가 2500IU/g부터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가 되려면 0.075%는 되어야 얘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0.0001% 효과가 없겠죠? 그니까 얘는 사실 레티놀 화장품으로 파는 게 되게 수치스러운 친구야. 그래서 얘는 치우는 게 낫고요. 두 번째로 또 내려다보다 보면 넘버지인이 있어요. 넘버지인도 얘를 보면 충격적인 게 얘는 투명병이네. 투명병인데 더해서 6ppm이 들었네요. 6ppm이면 마찬가지로 0.0006%. 진짜 얘도 효과가 없을 거고 두 번째로 빛이 다 투과하는 병이라서 우리가 쓸 때쯤이면 얘가 다 산화가 돼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치우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마미케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는 500IU/g이면 그나마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물론 이 친구 보니까 뭐 나야신아마이드도 들어갔고 뭐 기본 세럼으로 쓰기는 좋은데 얘도 투명병이야. 있지도 않은데 그것도 다 산화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얘도 치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달 흑당근? 이 친구는 투명병은 아니고 갈색병이야. 근데 500IU가 전체에 500IU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500IU/g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전체에 500IU가 들어갔대요. 무슨 뭐 레티놀 스친물인가? 말이야 방구야 이게. 자극이 없겠죠? 근데 자극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효과도 없겠죠? 이 친구를 저라면 좀 안 쓸 것 같다. 각 브랜드별로 이제 좋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넘버즈인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앰플이라든지 아니면 5번 앰플 이런 거 유명한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다 좋아요. 특히 5번 앰플 같은 경우에는 뭐 나야시나마이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트라넥삼산도 들어가고 알팔부틴, 뭐 비사보르 뭐 좋은 것들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 글루타치온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들 많이 들어가서 200 기본 앰플 찾고 있다면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닥터지 같은 경우 원래 선크림이 원래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건 넘어가고 마미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오소타민 해가지고 순수 비타민C 15% 들어간 거 있더라고요.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만약에 마미케어에서 하신다 하면 그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구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달 선크림 진짜 미쳤어요. 만약에 올리브에서 선크림 만약 추천을 해라 라고 하면 항상 손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구달 어성초 진정 선크림이거든요. 선크림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4세대 성분만 넣었어. 진짜 순하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구달 걸 쓰신다 하면 구달은 저 선크림 진짜 추천하고요.
레티놀 제품을 이제 추천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효과면에서 가장 좋은 건 처방을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디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이제 의약품인 디페린 뭐 이런 것들은 자극이 엄청 강해요. 효과도 그만큼 엄청 강하지만 자극도 엄청 강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도전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화장품으로 먼저 이런 레티노이드 화장품을 시작을 한다 하면 저는 아이오페 슈퍼마우스라든지 아이오페 계열의 이제 레티노이드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쪽을 먼저 추천드리고, 왜냐면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거를, 이거 절대 광고 아니에요. 이거 절대 광고 아닌데 제가 이 제품을 스레드에서 이전에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아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 광고면 저 진짜 바로 채널 폭파하고 저 나가 죽을게요. 아무튼 절대 광고는 아니고 이 제품 정말 좋다. 이게 아니면 이제 VT가 여러분 절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VT는 PDRN을 만들잖아요. 제가 VT에서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리들샷이고, 두 번째가 레티 A 시리즈예요. 여기 레티 A 시리즈 중에 레티 A 에센스에 뭐가 들어있냐면 레티놀이 아니라 HPR,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이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미친 성분인 게 레티놀 효과를 내는데 얘는 산화에 안정적이야.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산화에 너무 취약하니까 너무 잘 분해가 되고 잘 망가지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HPR은 빛에도 안정적이고 온도에도 안정적이고 심지어 산소에도 안정적이에요. 물론 정말 얘를 산화시키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친구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랜드를 크게 따지지 않고 이 친구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도 좋아요. 아니, 저 PDR에는 진짜 쥐꼬리만큼 넣어놓고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아낌없이 팍팍 넣었어. 얘가 레티에이 에센스가 0.3도 있고 0.5도 있고 0.7도 있고 버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농도야 0.3%, 0.5%, 0.7%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데,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초초초 고농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진짜 이 제품 왔다다.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정말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HPR을 알아몰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마케팅도 안 하고 이거를 밀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있을 뿐이지. 물론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열심히 인스타에서 밀었더니 제가 쿠팡에서 2번을 품절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또 이제 더마팩토리에서 레티놀 제품이 있어요.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사실 이제 대기업처럼 여가를 보장해준 제품이 아니면 사실 추천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더마팩토리 같은 경우는 직접 문의를 했더니 여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히 여가 테스트를 얼마나 정밀하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으니 가격도 괜찮고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꼽아봤어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저런 제품들을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지금 추천해드린 이런 제품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제품들이나 아니면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다이소 제품을 500IU, 2500IU 하면서 좀 깠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다이소 제품을 깔 게 아니라 올리브영에도 상당히 정신나간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다이소를 깠던 게 아닌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말고도 시카 계열, 병풀 추출물이라든지 마데카소 사이드 제품들도 참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뷰티 디바이스 추천 비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